뭐 요즘 뭐 많이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신문지상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비트코인에다가 이더리움에다가 뭐 도지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등등 뭐 수많은 그런 가상화폐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마 이렇게 뭐야 이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도지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이 언급되니까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가장 먼저 출시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발행이 되고 전체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확정되어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가장 원형적인 서비스이고 그리고 개인 간 송금을 중앙은행이 없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송금을 하고 해킹할 수 있는 위험도 가장 적으면서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송금이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 수단으로 쓰기에는 이제 10분에 평균 10분 단위로 원장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숍 가서 커피 결제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건 아니지만 암호화폐 활용도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한 원장에 기록될 수 있는 이제 저장 공간을 1메가로 딱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사용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비트코인 프로젝트의 원래 개발자 중에 한 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ICO라는 걸 해서 큰 개발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제한 사항들 좀 확장을 시키고 가장 크게 확장을 시킨 부분들은 비트코인은 송금하는 것 이외에 몇 가지 기능 이외에는 사실 어, 기능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프로그램을 더 실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의 조건문을 넣고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거래의 행위들이 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프로그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머블 크립토머니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받으면 돈을 보내줄게. 아니면 뭐가 어떤 조건이 되면 거래를 할게. 보통은 거래는 다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조건들을 프로그램 속에 넣으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지불이 되지 않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양사가 합의해서 그 계약을 하기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체결이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예를 들면 우리 쪽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면 그 사진을 하나 올려주시고 컨텐츠를 공유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이 서비스 사업자가 줄 건지 알 건지 걱정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나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비스 내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용자가 많은 컨텐츠를 올리고 노력을 플랫폼에 해주는 것에 비해서 이용자가 받는 혜택은 해당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 이외에는 큰 혜택이 없고 해당 사업자는 광고비로 큰 수익을 올려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물론 나는 공짜로 쓰니까 되게 괜찮아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광고를 하나 보고 오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나한테 스마트폰 광고가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계속해서 광고로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블록체인 쪽에서 해결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각 서비스가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그걸 제공해 줬는데
각 서비스는 각 서비스의 생태계에 맞게 어떤 보상 체계와 보상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대한 확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보상해 줄게,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보상해 줄게, 우리 서비스는 이렇게 발전할 거야 하다 보니까 매 서비스마다 자기 자체의 어떤 코인들이 발행되는 그런 상태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야, 암호화폐 코인들이 너무 많은 건데 이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등등 이 주식시장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되어 있는 암호화폐의 총 개수와 현재 현재 시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순위를 쭉 내보면 한 1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그만큼 충분히 많이 발행되고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활용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본 암호화폐를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만들어졌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테슬라의 CEO가 이제 언급하면서 미디어에 많이 드러나 있는 코인이고 뭐 그걸 또 많은 분들이 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주식으로 비유하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크게 바뀌는 그런 이제 과도기에 있는 그런 화폐 또는 경제 솔루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또 제도권으로 수용되게 되면 법적인 부분들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기존 전통 금융시장의 상품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이제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